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일어나자 누이 동생에게로 다가가서 몸을 구부리고 그 이마에 키스했다. 그의 아름다운 두 눈은 슬기롭고 선량하고 보기 드물게 빛났지만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누이 동생이 아니라 그 머리 너머로 보이는 여러 젖혀진 문 밖의 어둠이었다. 그녀한테로 가자. 작별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안 돼. 아니 그보다도 너 혼자서 먼저 가서 언니를 깨워주지 않겠니? 나는 뒤따라 갈 테니까. 빼뜨루실까? 하고 그는 수종을 향해서 외쳤다. 이리 와서 좀 치워줘. 이것은 걸상 밑으로, 그리고 이것은 오른쪽으로. 공자경의 마리아는 일어서서 문 쪽으로 가려다 말고 발을 멈추었다. 만약 오빠가 신앙을 가지셨더라면 오빠는 틀림없이 하느님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십사고 기도를 드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느님은 들어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말했다. 아무튼 너 먼저 가거라. 마샤, 나도 곧 갈 테니까. 누이 동생의 방으로 가는 도중의 두 채를 잇고 있는 복도에 이르렀을 때 안드레이 공작은 귀여운 미소를 띠고 있는 마드모아젤 브리엔너와 딱 마주쳤다. 그녀는 오늘 이것으로 벌써 3차례나 인적이 없는 쓸쓸한 복도에서 그와 얼굴을 마주쳤는데 언제나 기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천진난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머나, 나는 방에 계신 줄만 알고 있었어요. 어째선지 얼굴을 붉히고 눈을 내리깔면서 그녀는 말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엄격하게 그녀를 쏘아보았다. 문득 안드레이 공작의 얼굴에 분노가 나타났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눈은 보지도 않은 채 이마와 머리털을 잠옷 멸시하는 것처럼 바라보았으므로 프랑스 아가씨는 얼굴을 붉히며 잠자코 가버렸다. 그가 누이 동생 방으로 다가갔을 때 젊은 공작 부인은 벌써 잠이 깨어 있어 계속 잇따라 말을 서두르고 있는 그녀의 쾌활하고 귀여운 목소리가 여러 젖혀진 문 안에서 들려왔다. 부인은 오랫동안 참고 있다가 그 이른 시간을 한꺼번에 되찾으려고 하기라도 하는 듯 마구 짓거리고 있었다. 아니에요. 글쎄 생각 좀 해보세요. 그 늙은 주보프 백작 부인은 말이에요. 가발에 의치 마치 자신의 나이를 스스로 비웃고 계시기라도 한 것만 같아요. 하하하. 말이 주보프 백작 부인에 관한 이것과 똑같은 말, 이것과 똑같은 웃음을 안드레이 공작은 벌써 4-4번이나 남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아내의 입으로 듣고 있었다. 그는 살며시 방으로 들어갔다. 토실토실하게 살이 오르고 혈색이 좋은 볼을 가진 공작 부인은 손에 뜨개질 감을 들고 안락의자에 앉아 빼째로 부르고의 추억이며 심지어는 그것에 얽힌 가지가지의 부질없는 남의 말까지 들추어내면서 쉴 사이 없이 짓거리고 있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그쪽으로 다가가자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여독은 풀렸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것에 대답하고 다시 아까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6필의 말이 끄는 포장마차가 현관마차 되는 곳에 서 있었다. 바깥은 어두운 가을밤이었다. 마부에게는 마차의 멍에도 보이지 않았다. 입구의 청청대에는 각등을 든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거대한 저택은 큰 창문들에서 새어 나오는 등불로 반짝이고 있었다. 현관방은 젊은 공작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는 하인들로 붐비고 있었다. 홀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미하일 이바노비치, 브리엔너 양, 공작 영애 마리아, 젊은 공작 부인 등 여러 사람이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둘이서만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다는 아버지의 희망에 따라 서재로 불러갔다. 모두들은 두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안드레이 공작이 서재로 들어갔을 때 노 공작은 돋보기 안경에 흰 자리옷 차림으로 그는 아들 이외에는 이런 차림으로 사람을 대하는 일이 절대로 없었다. 책상 앞에 앉아서 한참 무엇인가를 쓰고 있었다. 그는 돌아보았다. 이제 가냐 하고 그는 또다시 쓰기 시작했다. 작별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여기에 키스하렴. 그는 한쪽 볼을 가리켰다. 고맙다. 고마워. 어째서 아버님께선 저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내가 출발을 늦추지 않고 여자 치마 자락에 눌러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뭐니 해도 근무가 첫째야. 고맙다 고마워. 그리고 그는 싹싹하고 긁히는 소리가 나는 펜촉에서 잉크 방울이 튀길 정도의 기세로 힘차게 쓰기를 계속했다. 무슨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말하렴. 나는 2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하고 그는 덧붙였다. 아내 말입니다만 아내를 아버지에게 두고 가는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소릴 필요한 말만 해라. 아내가 해산할 때가 되면 모스크바에서 산과 일을 불러다 주십시오. 해산에 늦지 않도록. 노공작은 손을 멈추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엄격한 눈초리로 아들을 쏘아보았다. 만약 자연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누구한테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안드레이 공작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이렇게 말했다. 불행한 경우가 일어나는 것은 만의 하나쯤이라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저와 아내가 사로잡혀 있는 망상입니다. 게다가 아내는 남들에게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꿈까지 꾸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노공작은 끝까지 쓰기를 계속하면서 입속으로 중을 그리듯 말했다. 그렇게 하지. 그는 서명을 하고 나자 갑자기 아들 쪽으로 몸을 획 돌리고 웃기 시작했다. 잘 안 돼 가지. 응? 무엇이 말씀입니까 아버지? 아내 말이다. 하고 노공작은 간단하나 의미 깊은 말을 했다. 모르겠군요. 안드레이 공작은 말했다. 아니 뭐 할 수 없지. 하고 공작은 말했다. 여자란 모두 그런 거야. 그렇다고 이제 새삼스럽게 이혼할 수는 없지만 뭐 두려워할 것은 없어. 나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겠다. 응, 이렇게 얘기하면 너도 이제 알겠지. 그는 뼈만 남은
조그마한 손으로 아들의 팔을 붙잡자 한번 흔들고 나서 상대의 뱃속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또다시 그 냉랭한 웃음을 지었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고 그 한숨으로 아버지가 생각하신 그대로 하라는 것을 나타냈다. 영감은 편지를 접어 봉하면서 여느 때처럼 재빠른 손짓으로 봉랍이며 봉인이며 종이를 집기도 하고 내던지기도 했다. 어쩔 수 없겠지. 아무튼 그런 미인이고 보니 나는 할 수 있는 것 다 해줄 테니까 안심하여라 하고 그는 봉인을 찍으면서 띄엄띄엄 말했다. 안드레이는 잠자코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자기 마음을 이해한 것이 유쾌하기도 하고 또 불쾌하기도 했다. 노인은 일어나더니 아들에게 편지를 건네주었다. 알겠니? 하고 그는 말했다. 아내에 대해선 걱정하지 마라. 될 수 있는 한의 일은 무엇이나 다 해줄 테니. 그런데 이 편지는 미하일 일라리오노비치에게 전하여라. 너를 좋은 자리에 써주고 부관으로 오래 붙들어 두지 말라고 씌어있다. 사실 싫은 일이거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라. 나는 지금도 그를 기억하고 있거니와 사랑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가 너를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지 그것을 편지로 알려라. 그리고 만약 좋을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거기 눌러앉아서 계속 근무하여라. 니콜라이 안드레예비치 볼콘스키의 아들은 설사 누구한테서건 남의 동정으로 근무한다든가 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럼 이리로 오너라. 그는 널 말을 절반밖에 발음하지 않을 만큼 재빠른 어조로 말했지만 아들은 귀에 익었으므로 잘 알아들었다. 그는 아들을 사무용 책상 쪽으로 데리고 가서 뚜껑을 열고 서랍을 빼 잡아당겨 그 속에서 갸름하고 납작하며 굵은 필적으로 써놓은 노트를 끄집어냈다. 틀림없이 내가 너보다 먼저 죽을 것이다. 알겠니? 이것은 내 비망록이니까 내가 죽은 뒤 이걸 폐하께 제출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번에는 이 저당권과 편지인데 이것은 수보로프 전사를 쓴 사람에게 줄 상금이니까 아카데미에 보내어라. 그리고 이것은 나의 감상록이다. 내가 죽으면 혼자 읽어보아라. 무엇인가 도움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안드레이는 아버님께서는 틀림없이 아직도 오래 사실 것이라고 하려다가 말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모두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버님. 그는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자, 그럼 이젠 작별이군. 그는 아들에게 자기 손에 입을 맞추게 하고 그를 꼭 껴안았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해 둘 게 있다. 안드레이 공작, 내가 만약 전사하는 일이 있으면 이 늙은이는 얼마나 가슴 아파할는지 모른다. 그는 문득 입을 다물어 버렸으나 돌연 고함 지르는 것 같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러나 내가 만약 니콜라이 볼콘스키의 아들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면 나는 부끄럽게 여기겠다. 하고 그는 날카로운 소리로 외쳤다. 그런 것은 말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고 미소를 띠면서 아들은 말했다. 노인은 입을 다물었다. 또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말을 이었다. 제가 만일 전사하고 그리고 제게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아버지 곁에서 떼어놓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아내에게 맡기지 말란 말이냐.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다. 노인의 민첩하게 움직이는 시선은 똑바로 아들 눈을 쏴보고 있었다. 노 공작의 얼굴 아랫부분에서 무엇인가 부르르 하고 떨었다. 작별 인사는 끝났다. 가거라 하고 그는 느닷없이 말했다. 자, 어서 가. 그는 서재의 문을 열면서 화가 난 듯 큰 소리로 소리쳤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흰 자리옷에 돋보기 안경을 끼고 가발을 벗은 노인이 화가 난 듯 소리치면서 문 뒤에서 조그마한 모습을 내밀었을 때 안드레이 공작과 노 공작을 번갈아 보며 젊은 부인과 공작 영애가 이렇게 물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한숨을 내쉬었을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자, 이었고 그는 아내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 자는 마치 자 이제부터 너희들의 장난을 시작하여라 하고 말하는 듯이 냉랭한 조소를 담고 있었다. 안드레이 벌써 창백한 얼굴을 하고 두려움에 찬 얼굴로 남편을 쳐다보면서 몸집이 작은 공작 부인은 말했다. 그는 아내를 껴안았다. 그녀는 아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정신을 잃고 남편의 어깨에 쓰러졌다. 그는 아내가 기대고 있는 어깨를 살그머니 빼고 찬찬히 그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안락 의자에 눕혔다. 그럼 안녕 마리아.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누이 동생에게 말하고 서로 손에다 입 맞추고 나자 빠른 걸음으로 방에서 나가버렸다. 공작 부인은 안락 의자에 누워있고 브리엔너 양은 그녀의 관자놀이를 문지르고 있었다. 공작 영의 마리아는 올케를 부축한 채 눈물에 젖은 아름다운 눈으로 안드레이 공작이 나간 문을 언제까지나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서 성호를 그었다. 마치 소총이라도 쏘는 듯한 노기를 띤 노인의 연거푸 코 푸는 소리가 서재로부터 되풀이 안에서 들려왔다. 안드레이 공작이 나가버리자마자 서재의 문이 재빨리 열리고 흰 자리옷 차림의 노인이 근엄한 모습으로 내다보았다. 떠났나? 그래, 아니 그것으로 좋아. 그는 정신을 잃고 있는 몸집이 작은 공작 부인을 화가 난 듯이 힐끗 바라보고 이렇게 말하고는 나무라는 듯한 태도로 고개를 흔들고 문을 꽝 닫아 버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